안녕하세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풍경 라디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치매에 걸린 뒤에 아들 부부에게 학대를 받게 된 76세 최동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할머니는 끔찍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요양병원에 보내달라고 말할 정도로 충격과 상처가 심하셨어요. 송희 씨의 동서인 둘째 며느리가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전송이님은 할머니의 첫째 며느리로 할머니가 아프시기 전에 친딸처럼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지금 할머니는 송희 씨 부부와 손주 둘과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댓글로 사연자분과 사연에 대한 많은 의견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체 어떠한 사연인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송희 씨는 시어머니, 남편, 아들, 딸 이렇게 나름 복작복작하며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송희 씨는 맞벌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같은데 어디 하나 모난 구석 없이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식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마 송희 씨의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곤 한다네요. 송희 씨는 일찍이 부모님 두 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송희 씨에게는 친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죠. 사실 송희 씨는 친어머니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는 어미 잡아먹은 자식이라는 소리도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따뜻한 엄마가 생긴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고 하네요. 송희 씨의 아버지는 송희 씨가 8살이 되던 해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간암으로 돌아가셨죠. 새해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송희 씨를 고모 집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송희 씨는 부모 밑에서 화목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없는 살림에 밥숟가락 하나를 더 얹으면 어쩌자는 거야? 누가 좋아서 데리고 있는 줄 알아? 오빠가 갑자기 죽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게 송희 씨는 고모 집에서 큰아빠 집으로, 큰아빠 집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집으로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덕분에 어려서부터 자신의 일을 전부 혼자 처리해 왔죠. 학교도, 직장도, 결혼도 전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부탁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로 느꼈다고 해요. 차라리 스스로 해결하는 게 속이 편했답니다. 그렇게 살아온 송희 씨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송희 씨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너무 소중한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어른이 되어서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고 하네요. 먼저 최동순 할머니의 아들이자 송희 씨의 남편인 김상욱 씨는 일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매일 술이었죠. 또 술이야? 당신 이제 혼자 아니야. 당신 가장이라고. 나도 알아. 누구는 노력 안 하는 줄 알아? 송희 씨가 잔소리를 하면 남편은 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술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싫다고 해놓고는 어느새 자신도 시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술, 그놈의 술 타령만 하고 살았죠. 그래서 송희 씨는 자신이 아이들과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족을 이끄는 가장이었죠.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송희 씨의 노력 덕분인지 시어머니의 노력이었는지 남편은 송희 씨의 뱃속에 첫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법 건실한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일을 하였죠. 송이야,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 우리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지 않을 거야. 그래. 나 말고 어머니한테 감사해. 어머니 아니었으면 진작에 당신이랑 헤어졌어. 여보, 우리 제발 잘 살자. 나 당신이랑 어머니랑 우리 아이랑 잘 살고 싶어. 아마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송희 씨는 남편과 진작에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송희 씨의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송희 씨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친정엄마처럼 챙겨주시고 유일한 안식처 같은 분이었죠. 송이야, 아이고 우리 송이가 고생이 많다.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고맙고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귀한 사람을 우리 아들놈이 고생을 시키네. 아가,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늘 송이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모든 게 다 당신 탓이라며 말이죠. 늘 송이 씨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혹시라도 송이 씨가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전전긍긍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송이 씨의 임신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겠어요. 귀한 며느리 몸이라도 상할까봐 신주단지 모시듯 아껴주셨답니다. 하루는 송이 씨가 밤에 너무 김밥이 먹고 싶었는데요. 남편에게는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기만 했죠. 왜 잠 안 자고 뒤척거려? 여보, 미안한데 나 김밥 좀 사다 주면 안 돼? 나 너무 먹고 싶은데 아가가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 시간에 무슨 김밥 타령이야. 잠이나 자. 내일 아침에 사다 주던지 할게. 남편이 핀잔을 주었지만 이해도 됐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24시간 하는 음식점이 흔하지 않았고 늦은 밤에 김밥이라니 남편이 그럴 만도 했죠. 하지만 서러운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렇게 송이 씨는 끙끙대며 혼자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송이야, 나다. 시어머님께서 아침부터 오셨던 거죠. 큰 바구니, 그 옛날 할머니들이 떡방아 간에 막히고 찾아오시던 큰 대야 같은 것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이거 별건 아닌데 내가 했어. 먹어라. 투박하지만 송이 씨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긴 말투였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보니 김밥, 식혜, 겉절이 밑반찬까지 잔뜩 해오셨죠. 어머님, 저 김밥 먹고 싶어 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식혜도 너무 먹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아니, 상욱이가 아까 새벽에 김밥 어떻게 싸는 거냐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알려줬는데 걔가 잘해줘봤자 뻔하지. 그래서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요 좋아하는 식혜랑 김밥이랑 해왔지. 송이 씨는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부모님의 사랑 없이 자랐던 송이 씨에게는 처음 겪는 어머니의 따스함이었던 거죠. 근데 살펴보니 너무 많이 해오신 거예요. 한 달 아이를 해오신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내가 너 같이 배불렀을 때 나도 김밥이 너무 먹고 싶었던 날이 있었어. 근데 그때는 누가 나 위한다고 김밥을 해주냐? 뭘 해주냐? 꼭 참았지. 근데 나도 부모 없이 컸잖니. 어디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김밥 한 줄 사다 달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 많이 했어. 송이 너는 그런 취급받지 말라고. 우리 송이 이거 다 먹어. 알았지? 주책 없이 눈물이 왜 그렇게 쏟아지던지 송이 씨는 한참 동안 대야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어머니한테 잘하고 상욱 씨한테 잘할게요. 아이고, 송이야. 엄마는 저희가 우리 집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해. 그만 울어. 어서 먹자. 김밥부터 먹을까? 그렇게 마음을 다해 송이 씨를 아껴주시는 시어머니 덕에 힘들었던 결혼 생활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함께 고생하셨던 시어머니는 몇 년 전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엄마 치매래.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래. 그 말을 듣자 송이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주마등처럼 그간 같이 지내왔던 시어머니와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죠. 이제는 제대로 효도 좀 해볼 수 있는데, 좋은 곳도 많이 모시고 다닐 수 있는데, 어머니에게 치매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해? 이제 조금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엄마가 나까지 전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어머니는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야. 괜찮아. 울지 마. 그날 남편과 송이 씨는 서로 끌어안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시동생 부부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말이 형제지 남편과 시동생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만나기만 하면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죠. 그래도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함께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송이 씨 부부와 시동생 부부는 2년 만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송이 씨가 이번에도 싸우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던 때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게 되었죠. 그동안 형제고 뭐고 돈이나 내놓으라며 괴차방 같은 인생을 살던 시동생이 송이 씨와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어요. 엄마,
우리가 모실게. 이제라도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형수님,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은혜 갚고 싶어요. 시동생 부부는 시어머니와 송이 씨 부부에게 지은 죄가 많지 않냐며 이렇게라도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즘 요양원도 믿을 수 없지 않냐며 바쁜 송이 씨 부부를 대신해 시댁에 들어가 직접 모시겠다고 했죠. 마침 송이 씨와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시어머니를 돌보게 한다는 것이 걸렸던 차였죠. 그렇게 송이 씨 부부는 시동생 부부에게 생활비와 시어머니 간병비를 주며 어머니를 대신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너랑 재수 씨한테 당분간 좀 부탁할게. 이 사람이랑 내가 요즘 좀 바빠서 지금 일만 넘기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어머니 모실게. 재수 씨, 그동안만 좀 부탁해요. 아니에요. 저희 정말 은혜 갚고 싶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도요. 동서, 정말 잘 부탁해.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던 분인 거 알잖아. 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울 테니까 잘 부탁해. 그렇게 시동생 부부는 시댁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할 수는 없었어요. 송이 씨 부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러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시동생이 도와달라는 일들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송이 씨 남편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었기에 송이 씨 부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송이 씨는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주말마다 올라올게요. 그러니까 식사도 잘 드시고 약도 잘 드셔야 해요. 아셨죠? 엄마, 우리 주말마다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지? 그렇게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서울 생활을 정리한 후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의 생활에 적응도 하기 전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막 들려던 찰나의 송이 씨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살려줘, 제발. 제발 좀. 송이야, 좀 도와다오. 송이 씨는 전화가 끊기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시동생의 폭력적인 성향이 또다시 일어난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남편이 술을 좋아했던 것 이상으로 시동생은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동생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였죠. 시동생은 술을 먹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었거든요. 동서도 몇 번이나 울면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송이 씨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부부는 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간 건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다급하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허겁지겁 도착한 집 앞에서 5분 넘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진수야, 우리 왔어. 문 좀 열어줘. 그런데도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동서, 서방님, 문 좀 열어주세요. 서방님, 어머니, 소리치자 조용하던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안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몇 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잠들어서 못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동서, 안에 어머니 계셔? 송이 씨는 왠지 모르게 시어머니께 연락받고 왔다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평소라면 목소리만 듣고도 문 앞에 계셨을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어머니가 계시는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동서가 급하게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요즘 어머님이 오락가락 거리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병원에 가자고 계속 말하지만 어머니 고집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계속 욕하시고 때리시고 정말 힘들어요. 울음을 쏟아내던 동서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팔 쪽에 타박상도 보였습니다. 송이 씨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일단 어머니 뵙고 다시 말씀드리자. 지금은 어머니가 흥분하셨다면서 막아서는 동서를 밀쳐내고 송이 씨는 어머니가 계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벌 떨고 계셨고 방 안은 난장판이었죠. 남편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재수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송이 씨 부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달려들어 안겨서 울었습니다. 나 좀 데리고 가라, 송이야.
나 여기 싫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서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의 울음소리에 지지 않고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저 년이 날 죽이려고 한다. 매일 밥도 안 주고 때리고 정말 못 살겠다. 둘 다 서로를 가리키며 그동안 당했던 얘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재수 씨, 일단 어머니랑 거실에 좀 앉아봐요. 얘기 좀 해보죠. 동서는 굉장히 힘없는 모습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저 진짜 못 살겠어요. 어머니가 매일 저희한테 욕하고 물건 집어던지시고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너랑 상수 그놈이나 밥도 안 주고 매일 때리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니? 동서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정말 오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정말. 시동생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왜 그래? 우리도 힘들어. 제발 정신 좀 차려. 말이 안 통한다는 듯 가슴을 치는 시동생과 억울하다며 우는 동서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황만 있고 증거는 없는 상황.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치매시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송희 씨는 시어머니를 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시동생은 물론이고 동서도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괜히 송희 씨 부부가 연을 끊고 살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동선의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시동생은 술에 찌들어 매일 집에만 누워있고 도박하고 다니고 매일 집에 와서 행패까지 부렸었죠. 고장난명이라고 하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동서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동서가 쓴 사채 빚을 받으러 사채업자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동서가 송희 씨 부부를 보증인으로 하고 몇 천이나 되는 돈을 빌린 것이었죠. 송희 씨 부부는 사채업자들에게 하도 시달려서 일단 그 돈을 대신 갚아주었답니다. 상황이 갑작스럽게 벌어지기도 했고 시동생 부부가 큰일을 당할 것 같아서 결국 도움을 주게 됐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사람이 집에 정 못 붙이고 툭 하면 손찌검에 제가 의지할 곳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알고 보니 남편의 폭력과 무능력에 지쳐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고 그 돈을 끌어 쓴 것이었죠. 2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거라는 약속을 받고 그때 일은 일단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걔 벌은 남 못 준다고 했던가요. 두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데 선수였어요. 예전에는 시동생이 사업을 하겠다며 2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일식집을 연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 누구 밑에서 배우지도 않고 갑자기 일식집이라니요. 시동생은 일을 해본 거라고는 어디 옷가게에서 알바해본 게 전부라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믿어주자는 마음으로 시동생 부부에게 2천만 원을 내주었죠.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희 더는 못 도와드려요. 너 형수 하는 말이 맞아. 우리 더는 못해. 이게 나랑 너 형수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정말 감사해요. 형수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역시나 6개월쯤 지나고 나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이 생겼다고 시동생 집으로 와달라는 거였죠. 무거운 남편의 목소리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 급히 달려갔습니다. 집안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시동생 부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요리의 요자도 모르던 사람이 잘 운영할 리가 없었죠. 시동생 부부의 가게는 결국 경영 악화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니 주변에 성인 오락실이 있었고 아마 거기서 도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빚도 송희 씨 부부가 5년 동안 갚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혼자 투쟁하면서 살아오다 이제 결혼하고 가정이 생겼구나 싶었는데 결혼하고 철없는 남편 살려놨더니 이제는 시동생까지 정말 막막했어요. 형수님,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놈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지겨웠어요. 그렇게 눈물을 잘 흘리면 오디션 봐서 배우나 될 것이지 무슨 갑자기 셰프 따라다니면서 초밥을 만든다고 정말 화딱지가 났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동선의 부부의 전적 때문에 남편은 물론이고 특히 송희 씨는 찜찜한 마음을 추스를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많은 재산은 아니었지만 땅도 가지고 계셨고 그 집도 시어머니 명의였거든요. 혹시나 시동생 부부가 돈을 노리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거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가,
나 좀 데리고 가라. 내가 밥도 잘 먹고 말썽도 안 피우고 있을게. 나 여기 너무 싫다. 어머님은 제 옷깃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죠. 이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시어머니를 데려가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자기를 데리고 가라고 하실 정도면 뭔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작은 방으로 모시고 가서 혹시라도 몸에 상처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흉터나 멍 자국은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형 CCTV를 어머니 방 장롱 위에 설치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그래, 추석이지. 나도 너희 따라갔다가 추석 때 다시 오면 안 돼? 어머니, 제가 추석 때 와서 저 위에 있는 카메라 볼 거예요. 대신 이건 어머니랑 나만의 비밀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혹시 무섭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 한번 꾹 누르세요. 저랑 상욱 씨랑 설을 이따 다시 올게요. 꼭 와야 해, 알았지? 어머니께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그 집 근처에 사는 절친한 친구의 연락처를 어머니 핸드폰에 한 번으로 저장해 두었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친구가 먼저 와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니까요. 송희 씨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움직여 남편과 함께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송희 씨의 옷깃을 놓지 않으려 애쓰셨죠. 송희 씨는 지금도 그때 어머니의 눈빛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전으로 향하면서도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며칠 뒤 추석 연휴가 되어 송희 씨 부부는 서울 시어머니 댁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30분 뒤면 도착해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나 배고파. 김밥 먹고 싶어. 다행히 큰일은 없었어요. 아니, 없는 줄 알았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어머니가 그러셨나 보다 하고 다행이라며 마음을 쓸어내렸죠. 고생 많았을 동서에게 미안한 마음에 좋은 음식과 선물,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셨던 김밥을 사서 시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형님이 좋아요? 제가 좋아요? 작은 애가 좋지. 나 이렇게 챙겨주고. 집안의 분위기는 지난번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동서와 어머니는 농담까지 주고받는 듯 했죠. 그런데 송희 씨는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이제 저 많이 예뻐해 주시는 거 보셨죠? 그래, 동서, 잘 지내는 것 같으니 다행이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말씀하신 김밥이에요. 이거 지금 드실래요? 그래. 난 내 방에서 먹을래. 어머니, 그럼 저랑 같이 가서 같이 먹어요. 시어머니는 참 얌전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말수도 줄고 반응도 잘하지 않으셨어요. 송희 씨는 그새 본인이 낯설어지신 건가 싶어 직접 식사를 챙겨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동서가 황급히 막아서며 자기가 챙겨주겠다고 하더군요. 아니요, 어머니. 제가 먹여드릴게요. 저랑 같이 가세요. 아니야. 나 큰애랑 먹을 거야. 시어머니는 송희 씨 손을 꼭 붙잡고 방으로 이끄셨어요. 동서와 시동생은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형수 멀리서 와서 피곤해. 그냥 이 사람이랑 먹어요. 너 형수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냐? 둘이서 알콩달콩 식사 좀 하게 놔둬. 그래요, 서방님. 저도 오랜만에 어머니랑 둘이 얘기도 좀 하고 할게요. 아니, 저는 형수님이 피곤하실까봐 그러죠. 그냥 이 사람이랑 드세요. 매일 같이 먹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서둘러 시어머니를 모시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말없이 김밥을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군요. 어머니, 여기 더 있어요. 더 안 드세요? 많이 사왔어요. 편하게 드세요. 어머님은 송희 씨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김밥을 소중히 싸서 서랍에 넣으려 했어요. 어머니, 김밥 많으니까 아껴서 안 드셔도 돼요.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송희 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서랍 안에는 곰팡이 핀 음식과 시간이 지난 음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딱 봐도 오래된 것 같은 음식에 도저히 먹을 수 없어 보였죠. 저런 게 있는데 동서는 뭘 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안 돼. 이거 내 밥이야, 내 거.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송희 씨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싶었어요. 곧장 지난번에 설치해둔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곧장 시어머니 짐을 챙겼습니다. 영상 안에는
시동생 부부가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왜 그렇게 어머니가 음식을 서랍에 숨기려 했는지도 알 수 있었죠. 그들은 먹다 남은 음식을 한데 모아 시어머니 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는 그것을 입에 넣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억지로 먹이려 했습니다. 심지어 이불을 겹겹이 얹어 어머니를 발길질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동서는 자기 팔을 자기가 내리치며 상처를 만들고 그걸 시어머니 탓으로 돌렸던 것이었죠. 송희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된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직감한 듯 했어요. 동그랑땡이다. 내가 좋아하는 동그랑땡. 그때 시어머니는 차례상에 놓인 전을 마구 집어 먹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당황한 듯 했어요. 엄마, 누가 보면 우리가 막 굶긴 줄 알겠어. 어머니, 그건 제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이거 드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동서 손에 들린 그릇을 보고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정신을 차린 듯이 말씀하셨죠. 송이야, 나 지금 정신 멀쩡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저 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가, 나 좀 데려가라. 아니면 어디 요양병원이라도 보내줘라. 나 여기서 못 산다. 어머니의 말에 그것들은 발작을 일으키듯 아니라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동서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저도 힘들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형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송희 씨는 바로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그대로 차례상에 놓인 국을 그 악마에게 끼얹어 버렸어요. 당연히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시동생은 형수 제정신이냐고, 엄마 모시면서 고생하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픈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하는 사람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래, 고생했겠지. 그렇게 아닌 척 착한 척 하느라. 얼마나 속이 뒤틀렸겠어. 송희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영상을 채 다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자기 동생을 짓밟았어요. 네가 사람이야?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천하에 죽일 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송희 씨와 남편은 그 쓰레기들을 미친 듯이 밟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송희 씨는 시어머니를 그런 곳에 두었다는 자신에게도 화가 나 나중에는 본인이 제 머리통을 쳤다고 해요. 아이고, 안 돼, 그러지 마라. 우리 아가 아프면 안 돼. 그러지 마라. 다시 어린아이가 된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송희 씨 머리를 당신 손으로 감싸며 그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송희 씨는 억울하고 화가 나서 왜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몹쓸 병이 왔고 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어야 했는지 너무 화가 났다고 해요. 송희 씨가 울자 시어머니는 아이가 우는 엄마를 따라 울 듯 함께 울었어요. 그 와중에도 그 두 사람은 부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니들이 대체 뭔데 우리한테 그러는데. 고소? 그래, 어디 고소해봐. 내가 너희들 가만두나 봐. 내가 어떻게든 너희들 콩밥 먹일 거야. 내가 너희들 매장시켜버릴 거야. 남편은 광기 어린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더 크게 소리쳤어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송희 씨 부부는 그 길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와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 크게 상처를 입으신 건 아닐까 하면서 말입니다. 천만다행히 이상은 없었어요. 송희 씨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전 집으로 향했죠. 이동하는 내내 시동생 부부가 미친 듯이 연락을 해댔습니다. 불안했겠죠. 자기들이 지은 죄가 크니까요. 남편과 송희 씨는 오는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 부부는 회사에 물어봤는지 송희 씨 부부의 대전 숙소까지 찾아왔어요. 동생이라면서 형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물어봤겠죠. 이번에는 고소 같은 얘기는 안 하고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말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군요. 형, 나 사정 어려운 거 잘 알잖아. 잠깐 재산 욕심 때문에 그랬어. 어머니 돌아가시면 집이랑 땅이랑 받을 수 있어서 그랬어. 알았어. 내가 형이랑 형수한테 받은 것도 있으니 재산은 많이 양보할게. 5대5 말고 형이 7 내가 3까지 양보해줄게.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줘. 가족인데 서로 고소하는 건 좀 그렇잖아. 맞아요, 아주버님. 형님. 저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한 건 사실이에요. 조금 막 대한 건 맞지만 저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저희 불쌍히 여기시고 넘어가 주세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그 악마 같은 시동생 부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을 받을 생각으로 끔찍한 학대를 저질렀던 것이었어요.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어머니와 같이 살 집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시어머니까지 같이 남편 회사 숙소에 사는 건 힘들었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또 송이 씨 가족한테 찾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송이 씨 부부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라며 시동생 부부를 쫓아냈죠. 시동생 부부 일은 나중에 고소와 신고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동생 부부 일은 뒤로 한 채 일단 급하게 할머니와 2명의 손주 그리고 송이 씨 부부까지 5 식구가 살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급하게 구한 집에 돈도 여유가 있지 않았지만 오손도손 살기에는 충분한 집이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우리가 같이 살 집이에요. 여기가 어머니랑 나랑 이 사람이랑 우리 기철이, 기주 우리 다 같이 살 집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야? 정말이야? 그럼요. 내가 우리 어머니랑 살지 누구랑 살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 옆에 있을 거야. 시어머니는 시동생 부부와 지내던 그 집 주소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 집을 팔아버렸어요. 어머니 명의였던 터라 어머니가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마다 의견을 묻고 녹음하고 각종 문서를 발급받고 해서 그 집을 팔았습니다. 시동생 부부, 그 인간 쓰레기들은 당연히 쫓겨났죠.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그 집에서 퍼질러 자고 있다가 맨몸으로 대책 없이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이 씨 부부는 악마 같은 인간 쓰레기들은 노인 학대와 상해죄로 고소했어요. 앞으로 추가할 죄목이 있다면 더 찾아내서 계속 고소할 생각이라고 해요.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망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현재 송이 씨 시어머니는 많이 호전되신 상태예요. 아들과 손주들과 함께 산책하러 나가시고 낮에는 송이 씨와 함께 가정방문 심리치료, 선생님을 모시고 심리치료도 하고 있죠.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러 가는데 병원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들었어요. 이대로라면 더 악화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호전될 가능성도 보인다고 해요. 송이 씨 시어머니는 어디를 가도 송이 씨 손을 꼭 잡고 다니신답니다. 아이들과 산책하러 다녀오시는 길에는 늘 김밥을 사오세요. 송이 씨에게 준다고 말이죠. 감사하게도 시어머니 기억에 송이 씨가 많이 남아있나 봐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송이 씨와 시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함께할 수 있는 한 행복하게,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게 송이 씨 바람입니다. 그럴 수 있게 송이 씨와 남편은 더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송이 씨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송이 씨와 시어머니 사연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세요.